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5월 31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면서 이 조정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약간 조정이 왔습니다. 약간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비트코인은 8,300불대 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 한때는 7,900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조정이 오기 전에 비트코인은 휩소 패턴을 보여주면서 9,000달러 선을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쭉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숏 뚝배기도 깨고 롱 뚝배기도 깨버린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1타 쌍피, 1타 쌍뚝배기를 깬 것인데요. 아무튼 비트코인 조정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횡보 및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이 100만 명에 다다랐다는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한국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불장 때보다도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도 암호화폐의 불길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의 클레이턴이 파트너사 8곳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블록스 헌트라는 곳인데요. 네오플라이가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렉셔널이라는 것이고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개인 투자자 간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고요. 세 번째는 슬러버TV입니다. 미국 세타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CDN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는 구하다, 템코의 블록체인 기반 명품 중고 거래 중개 플랫폼이고요. 다섯 번째는 세시아, 러시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여섯 번째는 레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일곱 번째는 볼트코인, 인센티브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하이브는 중국의 어학재능 공유 플랫폼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전달을 해드렸었던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세타코인의 슬리버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e스포츠 플랫폼을 런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도쿄전력공사가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평가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밝혔고요. 일본의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에서 자신들이 자전거래를 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래를 수익이 목적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의 빗썸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빠이 축하드립니다, 일본. 그래도 최소한 얘네는 자전거래 한다고 인정이라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오스 관련된 좋은 소식 나왔죠. 이오스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비트가 떡락하지만 않았어도 이오스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었겠죠.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따가 혹시라도 이오스 반등이 오게 되면은 이 소식 덕분에 조금 더 많이 회복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SV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SV 이야기만 나오면은 토마토 당신은 왜 이렇게 크레이그 라이트를 싫어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관련된 소식 몇 개 보고 나서 이제 왜 그러는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316%가 상승을 했었죠. 그런 가격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가짜 뉴스냐? 최근에 한 위챗, 중국의 메신저죠. 거기에서 이제 스크린샷이 떠돌게 됐는데 스크린샷 내용을 보면은 비트코인 SV 측이 소유한 약 5만 개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 지갑으로 전송이 되었고 이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자오장평은 비트코인 SV를 바이낸스에 재상장할 것이며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라였죠. 자오장평 같은 경우는 단 오늘 20번이 넘는 문의를 받았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가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꼭 이상하게 크레이그 라이트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은 위챗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챗에서 우지한 사칭 계정을 통해 가지고 나는 크레이그 라이트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가격 하락을 부추겼었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프리미티스 벤처스의 창업주 더비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는 가짜 뉴스가 중국의 메신저인 위챗에서 스크린샷 형태로 확산됐다. 공유된 뉴스의 원문 링크를 검증하지 않는 중국인의 습관 때문에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탈릭 부테리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서명된 스크린샷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인긱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SV의 수장이죠. 그쪽 진영에서 이제 머리통을 맡고 있는 켈빈 아이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SV는 나중에는 모든 암호화폐를 흡수할 것이다.
자, 저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토시가 될 수도 있다. 왜 우리 자랑스러운 크레이그 라이트를 욕하느냐? 크레이그 라이트가 작년 그리고 올해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을 전부 다 없어져야 하며 비트코인 SB만이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 뜻대로 된다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기는 한데, 만약에 그가 정말로 사토시로 인정을 받게 된다, 만에 하나라도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튤립 트러스트에 있는 100만 개였던가 10만 개였던가 하는 비트코인을 이제 소나기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시장에 던지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전부 다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한마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지더라도 비트코인 SB로 짧게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낼 수 있으면은 그걸로 족한다. 암호화폐 시장 없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은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승승장구하게 된다? 이 굉장히 불길한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가지 음모론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크레이그 라이트가 주축을 이뤄가지고 큰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가져왔었죠. 자신이 만들어낸 코인 비트코인 SB만 진짜고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다 가짜다. 그러므로 없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크레이그 라이트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저작권국에 두 번째로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 접수가 되었습니다. 누가 했느냐? 바로 중국 국적의 웨이 류씨입니다. 웨이 류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비박스의 전직 임원이고요. 기사에서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임을 주장하는 인물이 또 한 명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톰리 소식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는데 톰리가 이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해야만 진정한 포모 효과가 온다. 이건 좀 그럴듯하죠? 일단 1만 달러를 돌파를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자, 6월 3일날 암호화폐 네오의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존 메가피가 암호화폐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가 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달러의 가치를 말할 필요가 없다. 달러 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품과 서비스의 달러 가격을 아는 데서 온다. 암호화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거래소에 적힌 가격은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경제 스스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존 메가피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가을 메가피 프리덤 코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 코인을 과연 누가 사게 될지 궁금합니다. 차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거론되는 옌스 바이드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블록체인 도입 시범 사업이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이 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이 기술이 은행업계 돌파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돈이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더 느리다고요? 에라 이 양반아, 어디서 약을 팔아.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금융 전문가는 페브코인이 심각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페이스북은 은행처럼 규제받지 않으며 암호화폐 또한 법정 화폐처럼 규제가 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발행 암호화폐는 특히 KYC, AML 준수 분야에서 심각한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보험사인 스테이트 파임과 USAA가 JP모건의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인 쿼럼 기반 자동차 보험 처리 자동화 블록체인 시스템 테스트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테이트 파임의 로고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오픈소스 개발팀이 이야기하기를 네트워크 코드 업그레이드 진행 여부에 대한 최종 합의를 마치지 못해서 새로이 검토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틀란티스 하드포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아이오타 재단이 출시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콜디사이드에 대해서 확실히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은 이는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도입을 논의 중인 아발란치의 복제품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비탈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입이 꽤 매서워졌죠. 혀가 굉장히 날카로워졌는데 최근 들어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비탈릭에 관한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예탁결제원이 스위스에서 증권 토큰화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는 이미 특정 종류의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를 했고 법이 완비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토큰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그 근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하기를 남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약세장 속에서도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남미 주요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 이어서 코인베이스 역시 나중에 마진 거래를 추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바이낸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바이낸스에서 지원하게 될 마진 거래 쌍 리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진 거래는 살벌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투데이스 가제트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4대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높게 평가, 희소성, 내구성 등 강점이 부각된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 확대 우려 속에서 금,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이 각광받게 될 텐데 이 가운데서 암호화폐는 대안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 가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에서 오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는 채굴 비용이 상승할 전망인데 미국 채굴업자 중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채굴 설비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채굴 비용이 25% 이상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포브스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중국의 업계 규제 상황을 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중국이 투자를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자, 과연 이 전쟁 속에서 정말로 비트코인이 빛을 발하게 될 수 있을지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욱더 나쁜 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공짜 비트코인 제조기 홍보 영상이 악성 코드를 싣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문제는 영상 자체가 아니라 영상 아래에 툴을 내려받는 링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링크에 접속을 한다,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킹을 트로이 목마 공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 일단 딱 걸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 실행 이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txt 문서 파일까지 훔쳐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제 컴퓨터 내에서 복사했었던 암호화폐 주소를 다른 정보로 바꾸는 시도도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를 옮길 때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영상이나 링크를 보면은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눌러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상한 링크들은 절대로 그 링크의 코털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씁쓸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영국 암호화폐 브로커인 다디아니 신디케이트의 설립자에게 한 억만장자가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비트코인의 25%를 매입하고 싶다. 그러면서 설립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시장을 장악하려는 많은 세력이 있다. 이미 고객으로부터 시장 내에서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채굴량을 보았을 때 전체 25%는 약 비트코인 450만 개 정도가 될 것이다. 다만 1050만 비트코인이 최근 1년간 움직임이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25%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많으면서 혼자서 다 헤쳐먹겠다 이거죠. 제발 좀 같이 좀 먹고 삽시다. 비트코인 450만 개 혼자 가져서 뭐하게? 죽을 때 들고 가게? 자, 그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조정이 왔었죠. 돈 알트씨 오늘 조정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7,000불 밑에서 나는 코인을 다시 줍줍 할 것인데 그때까지는 아무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 가격을 올리는 세력들이 8,700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을 가격을 다시 올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 의견을 바꾸도록 하겠다. 그때까지 나는 오리불고기를 먹으면서 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기대했었던 상승장은 벌써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더욱더 큰 조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트코인 조정이 오게 되자 이 주목을 받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똥선생님. 매직풋 캐논의 의견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인데 매직풋 캐논은 10월달쯤까지 비트코인이 3,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부디 그 정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반면에 오늘 조정장을 보고 나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키가이 에셋 매니저의 창립자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이까짓 거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2만 불까지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맞죠?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2만 불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봤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 세력들은 언제나 개미들 등골 뽑아가지고 그거 쭉쭉 빨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저희 바람대로 가격을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규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킨을 만든 재단이죠. 킥 재단에서 디펜드 크립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SEC랑 법정 공방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운동에 참여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킥과 암호화폐 기업 서클, 암호화폐 거래소인 쉐입시프트, 그리고 암호화폐 리서치 센터 메사리, 에링턴 XRP 캐피탈, 비영리 인권단체 Fight for Future도 이제 디펜드 크립토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이 무려 542만 달러, 한화로 64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돈 가지고 깡패들 고용해가지고 SEC 사무실을 한번 습격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한국 조폭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 반면에 SEC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SEC가 내일 핀테크 관련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분산 원장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 목에 힘주고 다녔죠. 우리가 SEC다, 암호화폐 회사들 전부 다 꿇어 이 자식들, 이러고 다녔었는데 암호화폐 회사들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까지 가세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이 친구들 제대로 처신 잘하지 못하면은 곧 있으면은 법정에서 뚝배기를 맞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쪽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하위 테스트죠.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하위 테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SEC 측에서도 이제 제대로 빨리빨리 일 처리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압박 속에서 SEC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대 발표를 하나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짧은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좋은 글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스티브라는 닉을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직장을 3개나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빈민촌 근처에 살았었다. 부모님은 가진 모든 돈을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을 했다. 부모님께서는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없었으나 행복하셨고 그들의 삶에 만족하셨었다. 나의 부모님에 비해서 나는 실패자다. 왜 실패자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광고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오늘도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